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오늘도 매일매일 헌법 찾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 맞이하시고 또 수요일 날 나가시고 또 10월 3일 아이고 이게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나가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이게 또 짠해요. 10월 초에 그냥 짝짝짝 헌법도 짝짝짝 같이 가시는 거 아시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신 거 맞아 봅시다. 자, 볼게요. 자, 24년도 법무사 문제였는데요. 자, 10조 계약자유의 원칙 요거 파생된 판례들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조. 자, 일단은 인간의 존엄,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후단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후문에는 국가는 불가침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려고 할진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당연히 궁극의 원리 원칙이자 또 기본권성. 자, 요것도 다 갖는 거 궁극의 원리이자 기본권성을 갖기 때문에 헌법 소원 가능합니다. 자, 추상적 성격을 그러니까 포괄적 기본적, 일반적 포괄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자, 개별 기본권이 따로 있을 때는 그러면 요거에 공동화 형성을 막기 위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없을 때만 마지막으로 일반적 포괄적 기본권을 하는데, 여기 기본권성을 갖는다 했으니까 기본권성을 뭘 갖는데 이걸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같이 존엄해서, 자, 다른 사람과 달리 존엄하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갖습니다. 여기서 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런 것들도 도출된다. 그 다음에 가치, 여기서는 인격권,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결정권과 관련된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추구권에서, 하지만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를 발현권은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함께, 요거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추구권과 함께,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자, 특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여기서 뭐가 나온다? 계약의 상대방이라든지 내용, 자, 이거에 대한 자유. 그러면 여기에 계약 상대방 내용의 자유가 있으면 따라서 여기에 따른 자기 책임 원칙,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책임 원칙, 과실 책임주의, 이런 것들을 도출되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도 나온다는 것도 예외적이에요. 무과실 책임주의,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과 교통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계약 상대방 내용 다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은 당연히 져야죠. 자, 그러면서 계약하면 나오는 게 이제 임대차 3법, 이런 것들. 자, 합헌, 요게 약관의 뭐예요? 임대차 3법은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죠. 그러면서 이게 37조 2항에 자, 한계를 준수해서 대부분 다 합헌이에요. 그러면서 계약 상대방, 요거 최근 판례 아시죠?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이 건물을 재건축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거주할 목적이다, 임대인이 거주할 목적이다,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그거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계약 상대방 내용 자유를 갖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제한을 하는 법률이에요. 이 제한하는 법률. 그래서 오늘 지문에도 판례도 있지만, 자, 52시간, 자, 근로계약 할 적에 52시간 시간 제한을 두는 거, 이런 것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존엄가치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은 대부분 이제 상대적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존엄가치 그 자체는 이거 절대적 기본권,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체는 건들 수 없다는 거. 또 행복추구권은 50하고 8차, 인간의 존엄가치 5차 30하고 때 들어왔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정리하시고 하셔야 문제 딱 나왔을 적에 갑자기 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연습, 항상 실전은 연습처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이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다만 인간의 존엄가치는 인간만
법인은 안 된다. 하지만 거기서 도출되는 것은 법인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인격권 이런 판례, 법인의 인격권 인정했던 판례. 자, 사죄, 사과, 방송. 물론 법 위반 사실 공표. 요 공표 사건은 인격권이 아니라 명예권이라고 하지만 인격권이나 명예권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 무죄 추정권 문제였어요. 자, 무죄 추정권. 이런 것들이 침해당했다라는 사건이었고요. 법인의 인격권, 법인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자,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누리는 기본권은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권 주체하고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전제로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임대차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것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반해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1번이 정답. 자, 헌법 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방식, 내용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약 자유가 파생된다. 맞는 지문. 자, 3번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봐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잖아요.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을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 조항은 과잉금 정책에 반하여 임대 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주 52시간 상한제 자체는 합헌이에요. 아무리 그게 자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은 한다 해도 침해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법이 풀렸어요. 잠시. 그래갖고 막 그때 한참 막 영끌이다 보다 말이 많았어요. 그 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액의 아파트라든지 거액의 다 이것까지 대출을 해버리면 결국 대출량이 많아지고, 대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부담이 되고, 가계대출이 결국 자 소득의 어떤 이상을 차지할게, 그러면 이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주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 그런 자 국가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은행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거예요. 이거는 과잉금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요즘에 조금 풀려갖고 막 영끌이다 뭐다 해갖고 자 갑자기 또 자 금리는 낮아져야 되는데 이 주택 때문에 또 낮추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지만, 헌법재판소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합헌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자, 계약 자유화 원칙. 아이고, 뭐 그냥 간단히 보시고요. 조금 발전된 논리도 보셔야죠.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환경과 교통에서. 자, 오늘 여기까지. 내일도 오실 거죠?